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 조회에 관련되어진 내용들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를 보게 되면 키모스탯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키모스탯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2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27페이지를 보게 되면 키모스탯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연속 배양 장치들, 회분식 배양이 아니라 연속 배양 장치들에 대한 장치들, PFR, 플러그 흐름 반응기, 키모스탯, 터비도스탯, 이러한 연속 배양 장치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는 키모스탯이 연속 배양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305페이지 연속식 배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번 305페이지를 방문했는데 305페이지 우리 체크한 부분에 보게 되면 연속 배양은 2차 대사산물이 아니라 1차 대사산물에 대해서 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4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리고 3번 보기는 다시 앞으로 229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229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6-72번씩 바로 밑에 줄, 그 위에 줄은 희석 속도랑 뮤g 생장 속도가 d라는 거죠. 그 밑에 줄 생장 속도와 같은 속도로 박는기로부터 제거되며 따라서 생장 속도는 희석 속도와 같다. 그래서 희석률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특정한 범위 내에서는 희석률이 높아지면서 생장률은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어지고, 아래쪽 4번 보기는 306페이지 306페이지 제순환이 있는 키모스탯에서 그 두 번째 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모스탯에서 일반적인 정상 상태보다 더 높은 세포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출액의 세포를 반응기로 재순환시킨다. 세포의 재순환은 전환 속도를 증가, 그리고 공정의 변동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안정도도 증가시킨다. 유출액에 포함되어 세포는 원심 분리 여과 또는 원추형 탱크 안에서 침강되어 재순환되어진다. 재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워시아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부분은 재순환 때문에 더 높은 워시아웃보다는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2번 보기는 3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육아식 배양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죠. 육아식 배양은 우리가 여러 번 찾아왔기 때문에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이 세포 성장에 해로울 때 기질을 점차적으로 공급하여 기질 저해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육아식 배양이 유리하다. 육아식 배양 옆에 우리가 체크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배지 한 성분 적으시고 배지 한 성분이 세포의 독성을 나타낼 때 세 번째 줄 높은 생성물 농도 더불어 높은 세포 밀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육아식 배양에서. 그 밑에 첫 번째 줄 기질은 연속적으로 또는 반연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며 유출액은 불연속적으로 제거되어진다. 그 밑에 줄 거기에서 네 줄 내려오게 되면
반복 여가식 배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 밑에 줄 유가식 배양은 기질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기질 저해 또는 이하 생성물 억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통 사용되어진다. 낮은 기질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발효 생산성의 개선, 반용속식 또는 가변부피 연속 배양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습니다. 42번 인자들 배양과 관련된 인자 중에서 설명이 틀린 것은 2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온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온도는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다. 최적 생장 온도에 따라 저온 미생물, 중온 미생물, 호열성 미생물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포의 중요한 영향은 인자이다. 최적 온도에 따라 저온, 중온, 호열로 나뉜다. pH 20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수소이온 농도 제일 마지막 단락 수소이온 농도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생물 생장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 밑에 줄 생장에 필요한 최적 pH는 산물 생성을 위한 최적 pH와 다룰 수 있다. 밑에 줄 박테리아에 대한 최적 pH는 3에서 8, 효모의 경우 3에서 6, 사상 곰팡이의 경우 3에서 7, 식물세포의 경우 5에서 6, 동물세포의 경우 6.5에서 7.5 정도이다. 영향을 미치죠. 4번 보기 산소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미생물 발효에 있어서 제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오른쪽 페이지 용존산소 호기성 발효에 있어 중요한 기질인데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제한 기질이 될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문제 양농 계수를 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책에서 254페이지에 보시면 양농 계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제 7-11번 예제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 탄소 포도당 내 탄소 3분의 2가 바이오매스로 전환이 된다고 가정할 때 포도당에 존재하는 탄소의 3분의 2가 요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본의 경우 전환되어지는 카본의 경우 카본의 탄소 분자량 원자량이 12 곱하기 6 여기에 3분의 2가 48이죠. 48이 바이오매스로 전달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전달되어지는 값을 보니까 이게 4.4C이죠. 4.4C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C는 0.909가 되겠네요. C는 0.909 C가 0.909 그리고 다음으로 질소를 보게 되면 질소가 B는 질소가 여기 존재하네요. 0.86C인데 조금 전에 C의 값이
0.90909였으니까 요걸 계산해 보게 되면 0.78174가 되어지고 174가 되어지죠. 그래서 B는 0.782가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수소를 보게 되면 수소는 12 더하기 3B는 7.3C 더하기 2의 D 이죠. C의 값이 0.909였고 B의 값이 이랬기 때문에 식을 다시 적어 보게 되면 12 더하기 2.346은 6.6357 플러스 2D가 되어지고 요걸 계산해 보게 되면 D는 3.854가 되어지겠네요. 3.854. 그래서 정답은 여기까지만 풀어보게 되면 정답이 1번이 나오네요. 나머지 A번 A라든지 E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다른 문제들 공부하시는데 또 다음에 다른 문제 형태가 나오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생장기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균형 생장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미생물 생장 속도이죠. 비생 19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회분식 배양에서 지연기 지나서 지수생장기 또는 대수생장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상태고 그 밑에 줄 세포의 질량과 수가 지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때가 균형 생장이다. 세포의 모든 성분이 똑같은 속도로 늘어난다. 즉 세포의 평균 조성이 이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균형 생장 동안에는 세포의 비성장 속도를 세포수 또는 질량 어느 것으로 구하여도 동일한 값이 되어진다. 1차이죠. 그리고 그 밑에 식 6-7번, 6-8번 식 밑에 질량 배가 미생물의 질량을 2배로 하는데 걸리는 시간, 질량 배가 시간은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을 조합해 보게 되면 전체 정답은 3번. 물질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죠.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양이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그래서 44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초기 액상 부피가 1리터인 생물 반응기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초기가 1리터이고 시간당 주입하여 유가식 배양을 통해 2시간 후에 50g의 세포를 얻었다. 초기 세포 농도가 무시할 만큼 낮다라고 하게 되면 세포의 농도는 얼마인가? 초기의 부피가 1리터이고
0.5리터 per hour로 곱하기 2시간 동안 이루어졌죠. 그 시간 남아 약분하게 되면 1리터. 초기에 1리터가 존재하였고 배지가 1리터가 들어왔으니까 전체 2리터 속에 세포가 50g이 존재하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25g per 리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램 per 리터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동물세포 생물 반응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물세포는 19년도, 18년도 중에서 처음 접해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477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동물 세포 배양 시 생물 공정에 대한 고찰 12단원 되어지겠네요. 12단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얇고 부서지기 쉬운 원형질 막으로 되어져 있다. 세포막으로 되어져 있다는 건 부서지기죠. 쉬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전단 응력에 매우 민감하다.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에 내부에 어떤 이물질이 묻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병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 병을 씻기 위해서 요 안쪽에 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난 다음에 위아래로 쉐이킹을 하게 되죠. 흔들게 되죠. 쉐이킹을 강하게 하게 되면 요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이물질들이 떨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떨어뜨리는 힘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배양기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임펠러가 존재하고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소용돌이 물결이 지는데 물결이 기벽에 그 배양기의 벽면에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너지들에 의해서 여기 붙어 있는 세포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런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물 세포는 전단 응력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동물세포 표면은 동물세포 표면은 음전기를 띠고 있으며 세파덱스나 콜라겐 같이 양자라를 띠는 표면에 자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착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물세포는 부착의존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즉 기벽에 붙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생명체들은 고단락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하이브리도마 같은 몇몇 동물 세포는 부착 의존성이 이지 않으며 현탁 배양에서 성장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키울 때처럼 현탁 배지 전체에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는 동물 세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세포들은 벽면에 부착해서 자란다라는 거죠. 벽면에 부착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씻을 때처럼 안에 세게 강하게 쉐이킹했을 때 생기는 그런 에너지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세포가 파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줄 막에 연결된 체면에 광범위한 망상 조직이 존재한다. 1번은 강한 교울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기시면 482페이지 가운데 볼드체 보게 되면 뭐
무한정 분열될 수 있는 세포는 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이고 현질 전환된 세포 계통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동물세포 왔으니까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락, 하이브리도마의 배양이라고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범주는 하이브리도마의 배양. 하이브리도마 세포는 림프구와 골수종 암세포를 융합시킴으로써 얻어진다. 그 밑에 줄 불멸성이고 무한정 재생산될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한다. 그 밑에 줄 단일군 항체를 특이한 항체에 대한 생산할 수 있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들을 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485페이지 봅시다. 생장 배지 첫 번째 줄, 포유동물 세포의 정량적인 생장 배지는 혈청이 첨가되어져야 됩니다. 혈청 퍼센트가 5에서 20% 정도 되어지죠. 혈청 기억해 두시고, 혈청이 첨가되어져야 되고, 무기염료, 질소원, 탄소원과 같은 에너지원, 비타민, 위량, 원소, 생장, 인자, 완충제 등이 물에 녹아 있는 것이다. 혈청은 혈액으로부터 추출하고 세포가 들어있지 않는 액체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 혈청에 대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혈청을 얼마만큼 저렴하게 생산하느냐가 또 중요한, 동물세포를 배양하는 데 있어의 중요한 팩터 중에 한 개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줄, 혈청은 값비싼 배지 성분이다. 그래서 밑에 줄 혈청은 끝에 여과되고 멸균되어야 하고 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오염은 가능성 있는 문제이다. 프라이온에 의한 오염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 쉽게 거품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밑에 단락 세 번째 줄, 무혈청 배지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밑에 줄 끝에 배지 가격이 줄어들 수 있고 생산물 정제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거해 주며 오염 기회를 줄여주고 옆에 결과의 재현성이 뛰어난다. 488페이지 공기보호 12-2-3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5% CO2가 보강되어진 공기가 제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CO2가 보강되어진 공기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고, 배지의 pH를 유지하기 위해 완충제 역할로 탄산염 완충에 이 pH를 7.3 근처로 부근으로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중탄산염이 세포에 의해 사용되므로 CO2가 보강된 공기는 pH 7.3을 유지하기 위해 중탄산염 평형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배지는 너무 세지 않은 공기 공급과 교반이 필요하다. 강하면 안 되죠. 그리고 CO2가 보강되어진 공기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47번 가변식 육아식 배양 시 준정상 상태에서 비성장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9페이지 육아식 배양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네요. 육아식 배양 319페이지 육아식 배양, 우리가 조금 전에 육아식 배양을 다녀왔던 그 부분 말고 그 뒷페이지 318페이지 먼저 보도록 합시다. 318페이지 19-29번씩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부피는 V0 초기 부피 플러스 플루레이트 유속 곱하기 시간을 하게 되면 배양 시간인 전체 부피인 거죠. 그 밑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준정상 상태라면 중정상 상태,
준정상 상태라고 한다. 옆에 육아식 시스템은 영양소 소모 속도가 영양소 공급 속도와 거의 같을 때, 영양소를 소모하는 속도하고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지는 속도가 거의 똑같을 때, 이런 상태를 준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준정상 상태는 319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게 되면 준정상 상태에서 dt분의 dx는 제로이다. 그러므로 뮤네트는 d가 되어지고 생장 속도란 희석 속도랑 똑같아지고, 310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9-38번씩 아래쪽에 용기 내 세포의 전체량은 그 밑에 줄 정상 상태에서 뮤는 d이므로 생장 속도는 희석 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진다. 그래서 정답이 2번 희석 속도와 같다. 무엇이? 비성장 속도는 희석 속도와 같으며 일정한 값을 갖도록 운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같다라는 거죠. 준정상 상태에서 비생장 속도는 희석 속도,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는 만큼 미생물들이 성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48번 산소 공급이 어려운 이유. 663페이지. 우리가 이것도 잠시 보고 지나쳤었는데 663페이지 보게 되면 페니실린 생장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 66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밑줄을 쳤던 것 같은데, 배양액의 높은 점도 때문에 페니실린 발효 공정에서 산소 전달이 가장 주된 문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때 우리가 페니실린을 무엇을 사용하냐게 되면 곰팡이를 사용을 했죠. 곰팡이 발효액에 있어서 뭐 정확하게 이런 문구가 나오진 않은데, 점액질 좀 더 끈끈하게 곰팡이 발효를 통해서 배양액이 점액질처럼 끈끈해진다면 산소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49번 문제. 알로스테릭 효소의 식이 미켈렌스 멘테식과 같아지게 하려면 협동계수 N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78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효소 반응 속도로 뒤쪽에 알레스테릭 효소 나오죠. 7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알레스테릭 효소, 그 밑에 줄 어떤 효소들은 하나 이상의 기질 결합 부위를 갖는다. 하나 이상의 기질 결합 부위. 3-18번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3-18 일반적으로 미켈렌스 멘텐식은 Km 플러스 기질의 농도 분의 Vmax 곱하기 기질의 농도인데, 그런데 알레스테릭 효소라면 V는 Km 플러스 S분의 Vmax 곱하기 S인데, 여기에서 여기에 N이 붙는다라는 거죠. 식을 보시게 되면 이 N을 협동계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요 두 식이 같아지려면 요 n이 어떤 숫자가 되어지게 되면 같아질까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7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n이 얼마일 때 1일 때 기질은 독립적이거나 결합된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켈렌스 멘텐 속도론의 주요 과정이기도 한다.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이 얼마가 되어질 때 1이 되어질 때 미켈렌스 멘텐 식과 같아진다. 고정화 세포에 대한 생물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9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아세폭의 339페이지 고종아세폭의 339페이지 9-3-4 챕터 고종아세포계에서 생물 반응기에 대한 고찰 그 밑에 줄 첫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고정화에 사용되는 지지담체가 흔히 기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충전광과 같이 입자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생물 반응기가 선호된다. 충전광과 같은 그 밑에 줄 지지담체가 내구성이 있다면 그 밑에 줄 모두 고정화 세포관을 통해 양핵을 통과시키는 관류 방식으로 운전될 수 있다. 그 밑에 달라 두 번째 줄 상업적 유동성 고정화 동물 세포 생물 반응기 시스템은 반응기 내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재순환율이 필요로 하다. 낮은 이죠. 되어져 있죠. 높은 재순환율이 필요로 한데 그 밑에 유체 재순환 속도가 낮거나 심지어 0인 폐기물 시스템 또 예로 나오고 또 PFR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볼까요? 그 정답은 1번인데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서 아주 높은 이었죠? 낮은? 연속식 배양기에 가깝다? 무엇이었지? 지지감 담체가 강할 경우였고 고정화 그 정답은 정확하게 관류 형식으로 이 부분이 잘 갑자기 읽어보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